우리금융지주, 그냥 우리은행 지주회사라고만 알면 반만 아는 겁니다. 물론 맞습니다. 우리금융지주의 핵심은 여전히 우리은행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금융지주를 볼 때 진짜 중요한 건 단순히 은행이 아닙니다. 한 줄로 말하면 우리금융지주는 은행 이익으로 버티고 증권보험을 키우고 배당과 자사주로 재평가를 노리는 금융지주 회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금융지주를 4가지로 보겠습니다. 돈은 어디서 버는가? 왜 배당주로 주목받는가? 비은행 강화가 진짜 효과를 낼 수 있는가? 리스크는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금융지주는 단순 은행주가 아닙니다. 은행 중심 금융지주에서 종합금융그룹으로 체질을 바꾸는 중인 회사입니다. 이 우리금융지주, 한 줄로 뭐하는 회사냐? 우리금융지주는 금융지주 회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둔 회사입니다. 핵심은 우리은행이고 여기에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투자증권, 자산운용, 자산신탁, 저축은행, 그리고 보험 자회사까지 연결됩니다. 즉, 우리금융지주는 이제 은행만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은행, 카드, 캐피탈, 증권, 보험, 자산운용, 신탁을 묶은 종합금융그룹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직도 이익의 중심은 은행이고 앞으로 비은행 이익 비중을 키우려는 회사라는 점입니다. 은행은 예금과 대출에서 이자이익을 벌고, 카드는 결제와 금융서비스에서 수익을 내고, 증권은 IB와 운용, 자산관리에서 돈을 벌고, 보험은 보험료와 운용 수익에서 이익을 냅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은행 중심의 이자이익을 기반으로 증권보험 카드 캐피탈을 키워 비은행 수익을 늘리려는 금융지주입니다. 이외 지금 주목받냐? 우리금융지주가 주목받는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본 비율 개선입니다. 은행주에서 자본 비율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본이 충분해야 배당도 하고, 자사주도 사고, 인수합병도 하고, 대출도 늘릴 수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2026년 1분기 CET1 비율이 13.6%까지 올라갔습니다. CET1은 쉽게 말해 금융회사의 체력입니다. 체력이 약하면 주주환원을 늘리기 어렵고, 체력이 강하면 배당과 자사주 매입 여력이 커집니다. 두 번째, 주주환원 기대입니다. 우리금융지주는 배당 매력이 강한 금융지주로 자주 언급됩니다. 2025년 누적 배당금은 주당 1,360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고, 자사주 매입소가 기대돼 있습니다. 세 번째,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입니다. 우리금융은 과거에 다른 대형 금융지주보다 비은행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과 비교하면 증권보험 쪽 존재감이 상대적으로 약했죠. 그런데 최근 우리투자증권을 키우고 보험 자회사를 편입하면서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금융지주의 핵심은 이겁니다. 은행 중심 회사에서 비은행까지 갖춘 종합금융그룹으로 재평가될 수 있느냐? 2025년 실적부터 보자. 2025년 우리금융지주는 당기순이익 3조 1,41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년 연속 3조 원대 순이익입니다. 연간 이자이익은 9조 308억 원, 비이자이익은 1조 9,266억 원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순이익이 크다는 게 아닙니다. 실적을 3가지로 쪼개야 합니다. 첫 번째, 이자이익입니다. 우리금융은 여전히 우리은행 중심으로 돈을 법니다. 예금으로 돈을 모으고 대출로 운용하면서 예대마진에서 이익을 냅니다. 두 번째, 비이자이익입니다. 수수료, 증권, 보험, 외환, 유가증권 관련 이익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비이자이익이 커질수록 금리 의존도가 낮아집니다. 세 번째, 대손비용입니다. 금융회사는 돈을 많이 벌어도 부실이 늘면 이익이 줄어듭니다. 빌려준 돈이 떼일 가능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금융지주는 이자이익, 비이자이익, 대손비용, 이 3가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2026년 1분기는 왜 애매했나? 2026년 1분기 우리금융지주의 순이익은 6,038억 원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줄었습니다. 그럼 나쁜 실적이냐? 반만 맞습니다. 순이익은 아쉬웠지만 자본 비율과 비이자이익은 좋아졌습니다. 1분기에는 희망퇴직 비용,
해외법인 관련 충당금, 대손 비용 증가가 순이익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비이자 이익은 4,54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크게 늘었고 수수료 이익도 5,768억 원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즉, 2026년 1분기는 이렇게 봐야 합니다. 순이익은 아쉬웠지만 CET 한계선과 비이자 이익 증가는 긍정적이다. 금융주는 한 분기 순이익만 보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자본 비율이 좋아지고 있는가, 충당금 부담이 일회성인가, 비은행 수익이 실제로 늘고 있는가입니다. 핵심 한번, 우리은행. 우리금융지주의 핵심은 여전히 우리은행입니다. 아무리 증권과 보험을 키워도 현재 이익의 중심은 은행입니다. 은행은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주고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 차이에서 이익을 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표가 NIM, 순이자 마진입니다. NIM은 은행이 돈을 굴려 얼마나 이자를 남기는지 보는 지표입니다. NIM이 올라가면 이자이익에는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은행은 단순히 대출을 많이 늘린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대출을 무리하게 늘리면 연체율과 대손 비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업의 핵심은 균형입니다. 마진을 지키면서 좋은 대출을 늘리고 부실을 줄여야 합니다. 우리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금융을 늘리는 건 좋지만 우량 대출 중심으로 늘려야 합니다. 부동산 PF, 중소기업, 자영업 대출에서 부실이 커지면 이익이 충당금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은행의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이자이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부실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 6핵심 2번 비은행 강화. 우리금융지주의 가장 큰 숙제는 비은행입니다. 은행만으로는 성장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금리, 대출 규제, 예대금리차 압박, 금융당국 규제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권, 보험, 카드, 캐피탈 같은 비은행 사업이 중요합니다. 우리금융은 이 약점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투자증권입니다. 증권사는 자기 자본이 커야 대형 딜에 참여할 수 있고 IB와 자본시장 사업을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금융은 우리투자증권을 키워 그룹의 증권 기능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보험입니다. 동양생명과 ABL생명 편입으로 보험 포트폴리오를 확보했습니다. 은행, 증권, 보험을 모두 갖추면 고객에게 예금, 대출, 투자, 보험을 한 번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은행 강화는 시간이 걸립니다. 증권은 자본만 넣는다고 바로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보험도 편입했다고 바로 수익성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인력, 리스크 관리, 고객 기반, 시장 상황이 모두 필요합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우리금융의 비은행 강화는 방향은 맞지만 실제 이익 기여로 증명해야 합니다. 7핵심 3번 주주환원. 우리금융지주를 보는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보는 포인트는 배당입니다. 은행주는 성장주라기보다 배당주 성격이 강합니다. 주주환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현금 배당. 주주에게 직접 돈을 나눠주는 겁니다. 두 번째, 자사주 매입 소각.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서 없애는 겁니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유통주식 수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같은 이익을 내도 주당 순이익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배당 매력이 있고 자사주 매입 소각 기대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CET1 비율입니다. 은행은 마음대로 배당을 늘릴 수 없습니다. 자본 비율이 충분히 높아야 합니다. 우리금융의 CET1 비율이 13%대를 넘어서면서 주주환원 확대 여력이 커졌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만 주주환원도 무조건 늘리기만 하면 좋은 건 아닙니다. 배당을 많이 하면 자본이 줄고 증권과 보험을 키우는데 필요한 자본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금융의 핵심은 이겁니다. 배당과 자사주를 늘리면서도 비은행 확장에 필요한 자본을 유지할 수 있느냐. 8 CET1 비율이 왜 중요하냐? CET1은 금융회사의 핵심 자본 비율입니다. 쉽게 말하면 은행이 위기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체력입니다. 금융회사는 대출을 많이 합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대출 부실이 생기고 그 손실을 자본으로 버텨야 합니다. CET1이 낮으면 배당 확대가 어렵습니다. 자사주 매입도 어렵습니다. 인수합병도 부담됩니다. 반대로 CET1이 높으면 주주환원과 성장 전략을 동시에 추진할 여지가 생깁니다. 우리금융은 과거에 다른 금융지주보다 CET1이 약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1분기 13.6%까지 올라오면서 중요한 약점 하나를 줄였습니다. 팩트체크를 하자면 CETL 숫자만 보면 안 됩니다. 어떻게 올라갔는지도 중요합니다. 이익이 쌓여서 오른 건지, 위험가중 자산을 줄여서 오른 건지, 일회성 효과가 있었는지 봐야 합니다. 즉, CETL의 수준도 중요하지만 상승의 질도 중요합니다. 고리스크 대손비용과 건전성. 은행주를 볼 때 가장 무서운 건 부실입니다. 은행은 대출로 돈을 벌지만 대출이 부실해지면 이익이 사라집니다. 우리금융도 이 리스크를 계속 봐야 합니다. 2026년 1분기에는 대손비용 증가가 실적에 부담을 줬습니다. 부동산 PF, 중소기업, 자영업, 해외법인 관련 리스크는 계속 체크해야 합니다. 고금리가 오래 이어지면 차주들의 상환 부담이 커지고 경기가 둔화되면 연체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손 비용이 늘면 순이익이 줄고 순이익이 줄면 배당 여력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금융지주를 배당주로 볼 때도 배당 수익률만 보면 안 됩니다. 배당의 원천은 안정적인 이익이고 안정적인 이익은 건전성 관리에서 나옵니다. 투자자는 대손 비용률, 연체율, 고정이하여 신비율, 충당금, 커버리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10비 이자이익 진짜 좋아지고 있나? 우리금융지주의 긍정적인 변화 중 하나는 비이자이익 증가입니다. 비이자이익은 이자가 아닌 수익입니다. 수수료, 증권, 보험, 외환, 유가증권 운용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2026년 1분기 비이자이익과 수수료이익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건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은행주가 이자이익에만 의존하면 금리 사이클에 크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NIM이 압박받을 수 있고 대출 규제가 강해지면 성장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때 비이자이익이 커지면 전체 이익이 더 안정적이 됩니다. 하지만 비이자이익도 나눠서 봐야 합니다. 수수료이익처럼 반복 가능한 수익은 좋습니다. 반면 유가증권 평가이익이나 시장성 이익은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비이자이익이 일회성인가? 반복 가능한 수익인가? 우리금융이 진짜 재평가되려면 비이자이익이 꾸준히 늘어야 합니다. 10일 강점과 약점 정리. 우리금융지주의 강점은 분명합니다. 첫 번째, 강한 은행 기반입니다. 우리은행은 국내 주요 시중은행이고 이자이익 기반이 탄탄합니다. 두 번째, 주주환원 매력입니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가 기대가 있습니다. 세 번째, 비은행 확장 방향성입니다. 증권과 보험을 키우는 방향은 장기적으로 맞습니다. 네 번째, 자본 비율 개선입니다. CETL 13%대 진입은 주주환원과 성장 전략에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약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은행 의존도가 여전히 높습니다. 두 번째, 대손 비용과 건전성 부담이 있습니다. 세 번째, 비은행 경쟁력은 아직 검증 중입니다. 네 번째, 주주환원과 비은행 확장 사이의 자본 배분이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 은행은 규제 산업입니다. 즉, 우리금융은 좋아지는 회사지만 리스크가 사라진 회사는 아닙니다. 12 투자자가 봐야 할 핵심 숫자. 우리금융지주를 볼 때는 숫자 몇 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순이익, 3조 원대 순이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지 봐야 합니다. CETL 비율 13% 이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총주주환원율,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합쳐 얼마나 돌려주는지 봐야 합니다. NIM, 은행의 순이자 마진이 유지되는지 봐야 합니다. 대손 비용과 연체율, 부실이 늘면 배당 매력도 흔들립니다. 비은행 순이익 비중, 증권과 보험이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자사주 소각 규모, 금융주 재평가에서는 자사주 소각이 중요합니다. 이 숫자들이 좋아지면 우리금융의 재평가 가능성도 커집니다. 열세 배당주로 볼 때 주의할 점. 우리금융지주는 배당주로 많이 봅니다. 하지만 배당주라고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닙니다. 배당 수익률이 높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배당을 많이 준다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주가가 낮게 평가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가가 낮은 이유가 단순 저평가라면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 리스크, 건전성 리스크, 자본 리스크 때문이라면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배당주를 볼 때는 배당 수익률만 보면 안 됩니다. 배당 성향, 순이익,
CET1 대손 비용을 같이 봐야 합니다. 우리금융을 배당주로 볼 때 핵심은 이겁니다. CET1 13%대 유지, 안정적 순이익, 대손 비용 관리가 배당 지속성의 핵심입니다. 14주가 재평가 포인트. 우리금융지주가 재평가되려면 5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CET1 안정화입니다. 13% 이상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주주환원 확대입니다. 배당뿐 아니라 자사주 매입 소각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 비은행 이익 성장입니다. 증권과 보험이 실제 이익을 만들어야 합니다. 네 번째, 대손 비용 안정입니다. 충당금 이슈가 반복되면 시장은 할인합니다. 다섯 번째, ROE 개선입니다. 금융주는 결국 자기 자본이익률이 중요합니다. 재평가 공식은 간단합니다. CET1 안정 주주환원 확대 비은행 성장 건전성 안정 ROE 개선. 이 5가지가 맞물려야 합니다. 15 마지막 체크리스트. 우리금융지주를 볼 때는 이 체크리스트를 보시면 됩니다. 순이익이 3조 원대를 유지하는가? CET1 비율이 13% 이상에서 유지되는가? 주주환원율이 실제로 올라가는가? 자사주 매입 소각이 꾸준히 이어지는가? 은행 NIM이 안정적인가? 대손 비용이 과도하게 늘지 않는가?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안정적인가? 우리 투자증권이 실제 이익을 키우는가? 보험, 자회사가 그룹 이익에 기여하는가? 비은행 순이익 비중이 계속 올라가는가? 배당 성향이 무리한 수준은 아닌가? 규제나 경기 둔화 리스크는 없는가?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3개입니다. CET1 비율, 대손 비용 관리, 비은행 이익 성장. 이 3개가 우리금융지주의 핵심입니다. 16한 결론. 우리금융지주는 그냥 우리은행 지주회사가 아닙니다. 우리은행의 안정적인 이자이익을 기반으로 증권보험을 키우고 배당과 자사주로 재평가를 노리는 금융지주 회사입니다. 하지만 투자 관점에서는 단순히 배당만 보면 안 됩니다. 배당의 원천은 결국 순이익이고, 순이익의 안정성은 자산 건전성에서 나오고, 장기 재평가는 비은행 성장과 자본 비율에서 나옵니다. 한 줄로 다시 정리하면 우리금융지주는 은행 이익으로 버티고 비은행으로 성장성을 만들고 CET1과 주주환원으로 재평가를 노리는 금융지주. 그게 바로 우리금융지주입니다.